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어제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낙연 면전에서 이낙연 신당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남북관계 위기 등 3대 위기를 통탄하면서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 당부는 우리 후배들에게 남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가 정치를 뛰어들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유지에 따른 야권 대통합으로 민주통합당이 창당되었고 끝내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마주한 위기 앞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는 또다시 민주주의, 민생, 경제, 평화의 가치 아래 단합하고 통합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낙연 신당의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었고 기자들은 자리를 떠나는 이낙연에게 관련 질문을 했지만 그는 침묵했습니다. 야권 대통합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는 입장이 따로 없으신가요? 이 전 대표는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의 통합 요구 발언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를 역임한 이 전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기자가 이낙연 측에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권에서 제3지대가 단합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고 합니다. 자, 분열해도 된다로 이해를 한 겁니다. 흩어져도 어차피 다 야권이니까 다시 통합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문프의 발언을 짚자면 야권 대통합하라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야권 싹 다 모아서 정권 교체해 라는 유지를 받들자는 말은 싹 다 모으라는 것이지 해쳐 모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유언처럼 우리는 단합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뮨파를 우리라고 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뮨파도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단합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열해도 된다, 해쳐 모이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낙연이 이준석 만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야권입니까? 여권입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준석과 손을 잡는 순간 이낙연은 여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낙연은 여권 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데 무슨 야권 대통합 운운합니까? 자, 이낙연 측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의 지지자들도 똑같이 동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정말 생각이란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작년 이낙연이 당내에서 분탕질을 세게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특별당비 납부를 하면서 나의 뜻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낙연은 멈추지 않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계 인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낙연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최근 한동훈은 국민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극단적인 언행을 한 분들은 당에 자리가 없다. 극단적인 언행에 대해서 신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민주당의 개딸 전체주의와 같은 것은 우리 당에 발을 못 붙인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은 개딸 전체주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딸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매도해 왔는데 그러면 자신들이 너무 구태스러워 보이니까 공산 대신 개딸을 넣은 겁니다. 즉 극단적인 지지층이 민주당의 주류가 되었다는 뜻으로 개딸 전체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낙연, 김진표와 같은 사람이 민주당의 주류일 때는 뒤에서 옆구리 쿡 찌르면 협조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협조가 안 된다는 일종의 푸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다루기 쉬웠던 민주당이 너무 거칠어졌어 이 소리죠. 자, 그런데 한동훈이 극단적인 사람들을 쳐내겠다는 발언을 하기 전에 이런 자락을 깔았습니다. 다소 극단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가지신 분들도 넓은 당의 틀 안에서 우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들은 당대에는 극단적이라고 비난받는 아이디어들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그런 언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 당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그런 대응이야말로 우리 당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도 포용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극단적인 사람들을 신속 엄정하게 쳐내겠다는 모순적인 발언을 했던 겁니다. 결국 포용할지 쳐낼지에 대한 판단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뚜껑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때마침 국힘 소속의 인천시 의장이 사고를 쳤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인쇄물을 찍어 돌렸던 겁니다. 극단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당의 기강을 세웠는데 곧바로 이게 터진 겁니다. 더군다나 한동훈이 광주 5.18 묘지에 내려갔을 때 이게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당 윤리위를 소집해서 징계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언론은 신속하고 엄정 대응했다며 추켜 세웠고 이러한 행보를 한동훈의 좌클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힘의 인재영입위원장까지 맡은 한동훈은 극단적인 언행 이력이 있으면 영입을 안 하겠다. 극단적인 증오, 혐오 발언이나 막말 등으로 논란이 된 인사에게 공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국힘의 영남권 중진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얘기죠. 그간 정치를 해오면서 증오, 혐오, 막말하지 않은 국힘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다 여기에 걸리는 겁니다. 한동훈은 이것을 명분 삼아 그들을 날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한동훈의 총선 그림은 이겁니다. 외부적으로는 민주당을 개딸 전체주의로 매도해서 극단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국힘당은 합리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겠다. 내부적으로는 공천에서 검사들을 내리꽂을 명분을 쌓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이야 지금껏 SNS도 잘 안 하고 극단적인 언행 논란이 잘 없었으니까 이걸로 영남권을 검사들로 물갈이할 생각인 겁니다. 한마디로 나와 검사들은 합리적이야. 너희들은 다 극단이야. 꺼져. 이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영선과 같은 영남권 국힘 의원들의 검찰 캐비넷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때 수존물을 퍼먹었기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김영선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캐비넷 열어가면서 당의 기강도 잡고 민주당은 저기 극단적으로 몰아버리고 검사들 꺾고 아유 나 머리 좋아 이렇게 대단한 짱구를 굴리고 있다며 스스로 기특해하면서 우쭐우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한동훈에게 보란듯 한겨레가 재밌는 칼럼을 올렸습니다. 한동훈도 계획은 있었다. 링에 오르기 전까지는. 자,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그 유명한 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쳐 맞기 전까지는 이 말을 차용한 것입니다. 한동훈은 동료 시민 운운하고 있지만 정작 민심이 원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김건희 이름 석자조차 언급하는 게 불경스러웠던지 도이치 특검이라고 달리 부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자산과 보배들에게 필요한 헌신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불출마했으니까 너희도 불출마해 라는 소리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빅 낙하산의 오만함일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가벼움일까? 아니면 자신의 선의가 당을 구하리란 믿음에 들뜬 탓일까? 딱 3번 효과란 게 있다. 누구든 열광적인 당원과 지지자들이 모인 곳에 3번만 데려가 센터에 세우면 그 눈빛이 달라진다는 뜻으로 일명 정치뽕이라고도 부른다. 그러고 보면 한 위원장은 일찍이 민주당 의원들과 입씨름으로 박수받을 때부터 구세주 증상을 보였다. 정치를 잘 모르면서 정치를 만만히 여긴다는 점에서도 한 위원장은 놀랍도록 윤 대통령과 판박이다. 잘할 생각은 안 하고 이길 생각만 하는 것도 똑 닮았다. 누구나 계획은 있다. 링에 오르기 전에는. 자, 현재 한동훈은 링에 아직 오르지 않은 상태고 그저 계획만 떠들고 머릿속에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신이 세웠던 기강과 기준들이 무너진 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돼서야 정치의 링에 올랐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한동훈의 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를 만만하게 보다가 처맞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